다 끝났어, 경준아. 다 끝났어. Cause you are my girl. You are the one that I envision in my dreams. And when you're around, I can't express the way I feel inside. Cause you are the one. 자, 최진기의 생존경제는 계속합니다. 여러분 아주 재밌었죠? 미국 중간, 선거처럼 재밌는 게 어딨어요. 자, 미국 중간 선거가 나왔는데 예상됐던 결과가 바로 나왔습니다. 상원은 어디가 먹었죠? 공화당이 먹었고요. 민주당은 드디어 하원이 역전해서 가져갔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실질적으로 이 선거는 누가 이겼다고 봐야 되겠습니까? 이전까지 다 상원, 하원 다 누가 장악하고 있었어요? 공화당이 먹고 있었죠. 근데 하원을 누구한테 뺏겼습니까? 민주당한테 뺏겼죠. 그럼 실제로 트럼프는 이겼다 졌다? 졌다라고 봐야 될 텐데 트럼프가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 영어 실력 한번 가보겠습니다. 트리멘더로스 서세스 투나잇 땡큐 유 투 유 올 뭐라고 그랬습니까? 놀랄만한 끔찍할 만한 승리를 거뒀다고 그럽니다. 야, 하원을 뺏기고도 끔찍할 만한 승리를 거뒀대요. 모두에게 축하를 드린다고 그럽니다. 자, 이 기사가 나오자마자 여러분 뭐라 표현합니까? 트윗에서 나온 거거든요. 트윗 정치인데 이 얘기가 나오자마자 많은 사람들이 역시 트럼프식의 허풍이구나, 구라다, 이 자식이 역시 보통 놈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과연 정말로 트럼프는 이 선거에서 얻은 것이 없을 것인가를 보자라는 거예요. 왜 얘가 이렇게 트림앤더로스 석세스라고 얘기할 수 있는지 한번 그 이유를 쫓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트럼프 제일 하고 싶은 게 뭐죠? 재선이죠. 여러분 트럼프는요, 대통령 되자마자 재선 선거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꾸민 사람입니다. 보통 친구가 아니죠. 가장 먼저 역대 대통령 중에서 재선을 위한 위원회를 가장 빨리 출범시킨 게 트럼프예요. 그러니까 보통 스타일이 아니죠. 대통령 되자마자 나 다음에 할 거야. 이걸 갖다 먼저 선언한 친구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뭐가 되냐면 재선에 빨간불이 안 들어왔다. 이게 언론에 안 나오더라고요. 이걸 다룬 기사를 제가 아직 못 봤는데 뭐였냐면은 이거 2016년 미국 대선 득표율이거든요. 대선 때 힐러리가 48.2% 득표했고요. 트럼프가 몇 프로 득표했냐면 46.1% 득표했습니다. 그럼 이거 차이가 얼마나 나는 거죠? 이거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 그렇죠. 2.1%가 차이가 났죠. 자, 근데 2.1% 맞잖아요. 요번에 되게 재밌는 거는 이번 중간 선거를 할 때 트럼프가 뭐라고 그랬죠? 이거는 사실은 중간 선거라 내 이름은 투표용지에 나오지 않지만 실질적으로는 나에 대한 선거다. 기억하실 겁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고. 트럼프는 이걸 분명히 공개적으로 자기에 대한 선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미국 유권자들도 찍는 사람들 이번 투표에 엄청 올라갔거든요. 보통 한 40% 나오던 게 얼마 같습니까, 이번에? 49% 나왔어요. 그럼 찍으러 간 사람들 왜 다 찍으러 갔죠? 트럼프를 미워해서 찍으러 가거나 트럼프를 좋아해서 찍으러 갔다고요. 트럼프 선거였어요. 자, 그러면 이게 차이가 얼마가 났느냐면 여러분 4.1%가 났죠.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때도 트럼프가 득표수가 적었거든요. 자, 그런데도 여러분 대통령이 됐단 말이에요. 자, 그럼 한번 가보세요. 2.1%하고 4.1%하고 몇 프로 차이 났습니까? 2% 차이가 났죠. 2%밖에 차이가 안 난 거예요. 여러분 중간 선거는 원래 집권당한테 유리해요? 아니면 야당한테 유리합니까? 그렇죠. 다 기본적으로 여러분 뭐예요? 중간 선거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기본적으로 다 누구한테 유리한 거예요? 다 야당한테 유리한 거죠. 우리나라도 중간 선거 하면 다 우리는 중간 선거는 아니지만 대통령 임기 가운데 뭐 선거만 했어요. 지방 선거잖아요. 우리한테는 중앙에. 지방 선거 할 때마다 집권당이 이겼어요. 다 졌어요. 집권당이 다 졌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번 중간 선거도 기본적으로 누구한테 불리한 선거예요? 트럼프한테 불리한 선거죠. 그런데 득표율이 이거는 상원은 다 한 게 아니니까 하원은 다 했잖아요. 하원 선거 득표율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대선 때에 비해서 얼마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다? 2%밖에 차이가 안 난 거예요. 그럼 트럼프는 속으로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다음 대선 때도 아주 다르게 얘기하면 2%만 더 얻으면 중간 선거보다 다시 또 뭐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열렸습니까?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열렸죠. 그래서 트럼프가 말했던 게 그렇게 과장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오케이, 우리가 미국 대선을 갖다 이해하시는 키워드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건 제대로 보도가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투표를 봐야 되죠. 그래서 미국의 민심이 크게 반 트럼프로 가지 않았다라는 걸 보여준 게 바로 중간 선거예요. 예, 굉장히 선전한 거예요, 사실 트럼프 입장에서는. 자, 두 번째는 뭐가 되느냐? 자, 두 번째는 뭐가 되는 거냐면 공화당 장악력을 높였다는 겁니다.
자,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투표는 누구에 대한 투표였죠? 네, 공화당에 대한 투표가 아니었죠. 전번 대선 때만 하더라도 트럼프 이꼴 공화당이란 등식이 성립했습니까? 아니죠. 공화당하고 트럼프가 완전히 갈라진 모습이었죠. 근데 이번 선거는 뭐가 됐다? 완전히 공화당하고 트럼프가 등치화되면서 공화당이 사라져버렸죠. 그래서 이번 선거를 통해서 트럼프는 뭘 했느냐? 공화당을 완전히 장악한 거예요. 그럼 얼마나 장악이 됐는가를 갖다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자, 이 사람이 누가 되느냐? 테드 크루즈라는 사람이에요. 둘이 만났어요. 안 친해 보여요? 친해 보여요? 엄청 친해, 뭐 어떻게 안 친해 보여? 둘이 악수하는데 친해 보이죠. 뭐든지 기본적으로 불화가 생겨야지 된다는 저런 아주 썩어빠져. 자, 여러분 뭐가 되겠습니까? 이분이 텍사스에 나왔단 말이에요. 선거에. 뭐라고 그러냐? 얘가 텍사스를 위해 힘쓸 인물은 오로지 크루즈, 테드 크루즈밖에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랬더니 이 사람이 감사하다는 뜻으로 여기 모인 사람들에게 2020년 대선에서 트럼프가 압도적으로 승리할 것이라고 예언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둘이 여러분 사이가 좋은 거에 완전 화목해요. 완전 화목한 거죠. 자, 이 둘이 2년 전 공화당 경선에서도 붙었었어요. 대선 때. 경선에서 붙었을 때 어떻게 싸웠느냐. 이거 왜 다 이렇게 뿌옇게 처리했어요. 뿌옇게 처리 안. 걸릴까 봐 심의 규정이. 구글 쳐보세요. 안 뿌연 거 그냥 다 나옵니다. 심의에 걸릴 이유 하나도 없습니다. 오케이? 이게 뭐가 되느냐. 테드 크루즈 측에서 이걸 광고로 내보낸 거예요. 누구를 비하하기 위해서. 네, 트럼프. 트럼프 누구예요, 이분이? 네, 트럼프 아내잖아요. 트럼프 아내가 젊은 시절에 남성 잡지에 발라로 사진을 찍은 거를 내놓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미트 멜라니아 트럼프를 만나세요. Your next first lady. 당신이 트럼프한테 투표를 하게 되면 다음 퍼스트 레이디는 이 여자다 이거죠. 발라의 성인 잡지에 남성 성인 잡지에 찍는 이걸 갖다 광고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뭐가 되냐? Or you could support Ted Cruz on Tuesday. 화요일 날 찍으라는 얘기죠. 다음 대선 때 이 여자는 퍼스트 레이디로 안 만나려면 날 찍어라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트럼프라면 괜찮아요? 완전 꼭 돌아요. 완전 돌죠? 완전 돌죠? 그래서 여러분 트럼프가 낸 반박 광고가 있어요. 우리한테 잘 안 알려졌는데 이게 이거예요. 이건 누굽니까? 트럼프 아내죠. 이거는 테드 크루즈 아내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뭐라 그러냐? No need to spill the beans. 콩을 깔 필요가 없다. 예, 볼 필요가 또 없다라는 뜻이죠. 예, 왜? 누구를 퍼스트 레이디로 하겠냐라는 뜻이죠. 거꾸로 얘기해서. 오케이, 내 아내는 이렇게 이쁜데 네 아내 못생겼잖아 이렇게 나간 거야. 그래서 뭐냐면 The image is worth a thousand words. 1000마디 말보다 이 사진 한 방이면 끝납니다. 이게 여러분 트럼프 진영에서 날렸던 광고예요. 자, 내가 말하는 거는 뭐 왜 안 얘기하는 게 아니라 둘의 사이가 어땠다? 엄청난 사이였잖아요. 근데 2년 만에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동지가 됐죠. 여러분 알고 보면 누가 누구 밑으로 들어간 거예요? 테드 크루즈가 트럼프 밑으로 간 거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실제로 이번 선거에서 뭐가 되느냐? 자, 이거는 여러분 사우스캐롤라이주의 예비 선거예요. 그러니까 공화당하고 민주당은 붙기 전에 공화당 내부에서 붙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원래 이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반 트럼프 진영이었어요. 근데 트럼프가 노골적으로 뭐라고 하냐면 너는 나쁜 의원이라고 합니다. 이런 말하기 쉽지 않은 거죠. 트럼프는 뭐 어려운 말이 하나도 세상에 없는 사람이니까. 그리고 이 사람이 바로 트럼프 편에 맞서서 이 사람과 겨뤘던 사람인데 좋은 후보라고 얘기합니다. 당연히 이 선거에서도 이 사람이 이겼죠. 그래서 이번에 이미 공화당 예비 선거에서 반 트럼프 세력들이 공화당에서 많이 배제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트럼프는 이번 선거를 통해서 크게 두 가지를 가졌습니다. 하나는 바로 뭐가 돼요? 하나만 더 하면 이건 더 쉬운 거죠. 여전히 뭐를 지켰습니까? 상원을 지켰죠. 그래서 상원을 지켰다라는 게 중요한 게 상원을 지켰다는 거는 뭐냐면 예전에 우리 이 아저씨 기억나시죠? 조지 부시 아저씨. 이 아저씨 기억나죠? 오바마 아저씨. 이분들도 중간 선거했을 때 전부 다 상원하고 하원 다 뺏겼었어요. 중간 선거에서. 근데 트럼프는 어느 거라도 지켰어요. 상원이라도 지켰죠. 그럼 예전에 비해서 나름대로 선전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트럼프가 자기가 승리했다고 하는 거는 크게 세 가지 이유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중간 선거는 나한테 불리한 선거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선거 때에 비해서 투표율이 얼마 안 떨어졌어요. 나에 대한 지지는 여전히 건고하다는 거예요. 지지율은 몰라도 선거 붙으면 의외로 나 강하다라는 거예요. 나 선거의 남자라는 걸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그 바람에 두 번째로 뭐가 됐습니까? 2년 만에 공화당을 완전히 장악을 했잖아요. 그리고 여전히 상원을 수성해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번 선거가 자기한테 불리한 결과라고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는 명이 있으면 암이 있듯이 그럼 이번 트럼프가 여러분 실패한 건 뭘까요? 트럼프가 실패한 건 하원을 놓쳐서 우리 예상 못했습니까? 다 아는 거지. 아니요. 그거보다 여러분 훨씬 더 중요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자, 트럼프 요새 제일 미워하는 나라가 어디예요? 중국이죠. 미중 무역 전쟁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중국에서는 이렇게 보도를 했어요. 중국 관영이에요. 네. 관영통신에서는 인터넷 톱 기사로 뭐라냐면 중간 선거 결과 트럼프 레임덕 이걸 제목 기사로 뽑았습니다. 레임덕이 왔다는 거예요. 왔으면 좋겠다예요. 좀 왔으면 좋겠다죠. 그래서 와서 제발 뭐 좀 하지 말아라. 미중 무역 전쟁 좀 그만해라라고 얘기를 한 건데, 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진짜로는 러스트 벨트. 우리가 알다시피 전번 2년 전 선거에서 트럼프를 대통령으로 만들어진 지역이 어디입니까?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층. 왜? 여기가 바로 무슨 단지입니까, 여러분? 중공업 단지였고, 중공업 단지니까 당연히 누가 힘이 셉니까? 노조가 힘이 세고, 노조는 진보적이니까 누구를 지지하는 거예요? 민주당을 지지했던 세력들을 바로 누가? 트럼프가 뺏어오면서 트럼프가 당선됐죠. 근데 이번 중간 선거에서는 파랗게 됐으니까 보이시다시피 누가 다 이겼습니까? 민주당이 다 이겼거든요. 그래서 러스트 벨트를 갖다 다시 찾아왔습니다, 민주당이. 그래서 어떤 기사들 보면은 러스트 벨트의 배신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근데 굉장히 웃긴 거죠. 왜? 사실은 배신은 아니죠. 원래 저기는 어디 지역이었으니까? 민주당 지역이었으니까. 그죠? 여자친구랑 30년 살았는데 1년 어디 갔다 돌아왔어요. 그죠? 그러면 돌아온 게 배신이에요? 아니면 갔던 게 배신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배신이라는 표현 재밌는데 어쨌든 이번 선거에서 다 획득을 했는데, 자, 그래서 획득을 받다 다 찾아왔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냐, 전개가. 우리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요번에 러스트벨트에서 왜 찾아왔을까요, 민주당이?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왜 찾아왔죠? 트럼프가 싫어져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물론 그런 측면도 있겠지만 아니죠. 트럼프가 그 러스트벨트를 어떻게 먹었어요? 뭐 해서 먹었어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 노조잖아요. 뭐 하겠다 우리가? 보호무역 하겠다고 그래서 먹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트럼프가 보호무역 카드를 들고 왔죠. 그래서 뭘 했습니까? 자동차 회사 GM 앞에 딱 가갖고 GM 사장들하고 노조원들 전부 다 뒤에다 딱 넣어놓고 보호무역 때리겠다고 했잖아요. 더 이상 외국의 값싼 자동차가 못 들어오게 하겠다. 이게 트럼프의 공약 아니었습니까? 그걸로 여러분 트럼프가 어떻게 보면 대통령이 된 거죠. 자, 그런데 생각해보자라는 거야. 트럼프만 생각해보지 말고 민주당은 없어요? 그럼 민주당이 2년 전에 이렇게 졌죠. 그럼 이제 민주당은 뭘 하겠어요? 러스트벨트를 다시 갖춰야 돼요? 찾아와야 돼요? 찾아와야 되죠. 여러분이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원래 보호무역을 갖다 강조하는 곳이 어딥니까? 원래 민주당이에요. 민주당은 전통적인 노조의 지지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요. 노조는 자유무역을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가장 자유무역을 반대했던 민주당 후보가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누구냐? 우리가 가장 진보적이라고 생각하는 버니 샌더즈 상원의원이었어요. 버니 샌더즈 상원의원이 가장 자유무역을 갖다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근데 버니 샌더즈하고 힐러리에서 경선에서 붙었죠. 누가 이겼어요? 힐러리가 이겼죠. 그러니까 그때 버니 샌더즈 지지자가 뭐가 나온 거예요? 힐러리한테 투표할 바에는 차라리 트럼프한테 투표하겠다요. 그건 왜? 바로 힐러리는 자유무역을 지지했기 때문에. 그래서 힐러리가 샌더즈 이기고 난 다음에 뭐예요? 공약을 바꿔요. TPP 탈퇴하겠다고 그래요. TPP를. 이해가시겠습니까? 오케이? 보호무역 주자를 갖다 받아들여요. 힐러리가. 그래도 졌죠. 그럼 여러분 이 선거에서 지고 나서 민주당이 보호무역에 대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이제 훨씬 더 뭐예요? 강력하게 나갔죠. 그럼 여러분들이 원래 러스트벨트에 있던 노동자예요. 여러분 원래 민주당 지지했는데 트럼프 찍었어요. 왜 찍었죠? 보호무역 때 찍었죠. 근데 이제 민주당도 뭐 한다고 그래요? 보호무역 한다고 그러죠. 그럼 굳이 트럼프 찍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게 이번 트럼프의 선거에서 트럼프의 패배예요. 선거판을 이렇게 읽으셔야죠. 그럼 이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느냐? 민주당이나 트럼프나 서로 공화당이나 이제는 보호무역에 대해서 정치적으로는 경쟁 상태에 접어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보호무역이라는 건 경제적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늘 말씀드리지만. 현재 이제는 내년부터 미국 경제의 물가가 훨씬 더 중요하고요. 금리 인상 때문에 물가가 훨씬 중요해지는 시점이에요. 보호무역하면 당연히 물가는 뭐 할 수밖에 없습니까?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미국도 굉장히 부담스러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정치 지형상으로는 보호무역을 다 표방할 수밖에 없어요. 그 구조를 읽으셔야죠. 대만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서 공화당이나 민주당이나 보호무역에 대해서 더 강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재밌는 결과, 제가 보여드려야겠지만 선거 끝난 다음 날 트럼프의 일성이 뭐예요?
보호무역의 이니셔티브를 내가 잡겠다죠. 그래서 중국에 대해서 뭐가 되겠습니까? 관세 때리겠다라고 나오잖아요. 알루미늄에 대해서. 인도에 대해서 관세 때리겠다라고 나오잖아요. 이건 뭐가 되느냐? 저게 크고 작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러스트벨트를 놓쳤단 말이에요. 민주당의 무슨 주의 때문에? 보호무역주의 때문에 놓쳤단 말이에요. 그럼 나는 뭘 보여줘야 돼요? 무슨 소리야? 보호무역주의의 이니셔티브, 보호무역주의라는 대표자는 바로 나야. 이걸 보여줘야 되죠. 그래야지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분 생존 경제 시간에 오늘 바로 미국 중간선거 결과를 말씀드리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정치 경제학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당연히 어떤 경제학자나 어떤 정치인이나 다 알아요. 보호무역주의는 해서는 안 된다는 거 다 알아요. 그러나 그거는 경제학의 영역이에요. 정치학의 영역에서는 보호무역과 미중무역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상부구조와 하부구조가 충돌하는 거고 어떻게 전개될지가 굉장히 재밌는 거죠. 그래서 아주 시리아스한, 그러니까 다르게 전망을 한다면 아주 심각한 무역 전쟁은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만둘 수도 없는 상황이다 정도로 정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 견해는. 이해가시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선거 얘기로 다시 한번 돌아오죠. 역시 두 번째 패배는 뭐였었느냐? 낸시 펠로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낸시 펠로우가 민주당 하원 원내 총무죠. 이번에 이제 아마 하원 의장이 될 것 같은데, 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다르게 생각해요. 이번 중간선거는 건강보험에 대한 투표였고 건강보험이 이겼다. 굉장히 놀랍죠. 아니, 건강보험이 이슈였어? 우리 한 번도 몰랐었죠. 우리 무역전쟁 이슈인 줄 알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왜? 무역전쟁은 우리한테는 여러분 뭐예요? 이해관계가 있지만 미국의 건강보험은 이민 간 사람 빼고는 우리한테 이해관계가 없으니까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근데 민주당의 하원 의장 후보로 유력한 원내대표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번 선거는 뭐다? 건강, 오바마 케어. 근데 우리가 이겼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오바마 케어를 굉장히 반대했던 공화당 후보들이 다 탈락했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여러분 뭐가 표현되는 거냐?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이거는 너 무슨 이슈 갖고 투표했어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 표현하냐? 빨간 건 기본적으로 무슨 당 지지자죠? 공화당 지지자죠? 공화당 지지자의 대부분들은 안보 때문에 투표했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 때문에 투표했다고 그래요? 경제 때문에 투표했다고 그러죠? 근데 한번 보세요. 민주당 지지자들의 대부분은 뭐 때문에 투표했다? 의료보험 때문에 투표했다라고 얘기하죠. 아주 재밌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건 뭘 보여준다? 트럼프의 두 번째 패배죠. 사회 이슈에서 졌다라는 거예요. 정말 이해하시겠습니까? 사회 이슈에서 졌다라는 거죠. 이 이슈만이 아니라 뭐가 이루어졌죠, 이번에? 우리나라만 미투 이루어졌던 거 아니죠? 미투 원산지 어디였어요? 미국이었죠. 그죠? 특히 여성 문제를 둘러싼 이슈에서 우리가 뭐 핑크 웨이브니 그런 얘기를 많이 하지만 어쨌든 이런 일이 발생했다라는 거예요. 이분이 여러분 하원 의원이 되셨죠. 자, 다시 두 가지 문제가 있겠죠. 의료 케어와 여성 문제라는 이슈를 누가 선점에 들어갔다? 민주당이 선점에 들어가서 그걸 선거 이슈화 시켜서 선거에서 승리를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2년 뒤에 더 정점화된다면 승리는 누구한테 갈 수 있겠어요? 민주당한테 돌아갈 수 있겠죠. 트럼프한테는 숙제가 남은 거예요. 러스트벨트를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이냐. 그리고 또 하나는 새로운 의료보험과 여성과 같은 새롭게 등장하는 사회 이슈에서 민주당의 선점권을 어떻게 빼앗아 올 것인가. 이게 공화당의 숙제죠. 그래서 이번 선거는 트럼프의 입장에서는 절반의 승리이자 절반의 패배로 기록될 수밖에 없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주 간단하죠. 왜? 하원이 장악하고 있는 건 뭐가 돼야 되겠습니까? 재정에 대한 권한은 하원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제일 하고 싶었던 게 뭐죠?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감세 정책과 적자 재정을 짜는 겁니다. 그건 반드시 견제를 받을 수밖에 없죠. 근데 트럼프가 원하는 대로 감세와 재정 정책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내년 미국 경제는 더 활방으로 불탔을 거예요. 그러나 그 뒤는 훨씬 더 어려워졌겠죠. 근데 민주당이 그걸 어느 정도 막을 거기 때문에 당장 내년 경제는 우리가 선거 전에 전망했던 것보다는 성장률이 높아지진 않을 것이다. 그러나 거꾸로 확 꼬꾸라지는 일도 막아낼 수는 있을 거다. 그래서 미국 경제가 곡선을 좀 더 부드럽게 그리는 데는 이번 선거가 영향을 줬을 거다라고 정리를 하시면은 여러분들 대한민국에서 미국의 중간선거에 대해서 가장 완벽한 이해를 하신 분들이 될 겁니다. 트럼프 중간선거 궁금하셨던 거 퍼펙트 정리되셨을 겁니다. 최진의 생존경제는 계속합니다. 자영업자 폐업률이 그러니까 10개 중에 9개가 폐업한다. 굉장히 선동적인 기사잖아요. 근데 이게 2016년 자료예요. 박근혜 정부 때 이게 최저임금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자료란 말이에요. 국민들한테 사실은 공포 마케팅을 하는 거예요.
전문가들도 거기 편승을 해가지고 그거를 그러니까는 이렇게 확대 재생산을 시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국민들을 호도하는 거죠. 그 사람들의 논리에 그러니까 국민들이 현혹돼가지고 판단을 그러니까 잘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에 내몰릴 수 있기 때문에 저라도 조그만 힘이라도 좀 보태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